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심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이른바 법 왜곡죄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진보 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을 거친 뒤 강행 처리된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의 사심제로 역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재판소원제, 그리고 내일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소위 사법 3법 처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서는 필리버스터를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위헌적 폭거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법 테러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한 건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내란의 공범이며 사법의 탈을 쓴 내란 부역자인 것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뒤 법 왜곡죄는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안 수정에 반발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제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어 법조계에선 사심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입니다. 국민들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려서 법치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법률권 주도로 부결되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가 116조, 고 120. 박선원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내일 재판소원제법 처리에 이어 이번 주말 대법관 증언법까지 여러 우려와 반발에도 사법 3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법으로 뒤흔드는 여당 행태에 대해 사법부 불만 상당합니다.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원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한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법원이 긴급 소집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285분간 사법 개편 3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법원장은 검찰개혁도 1년 넘게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이 법부터 통과시키는 데 대한 법원장들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법관을 늘리려면 적정 규모를 수년간 연구해야 한다며 갑자기 2배로 늘린다는 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 내 무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두고 혼선을 빚던 국민의힘이 지역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신속하게 이견을 정리한 셈인데요.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서면서 법안 처리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대구 경북 통합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다 찬성이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법하고 같이 통과시켜달라고 하자. 그 지도부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반면 13명의 경북 지역 의원 중에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고 결국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우수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AI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명시된 광주 전남과 달리 대구 경북엔 구체적 지원 내용이 빠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들은 수정안에서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 내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일 대구를 찾을 예정인데 통합법 보류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조선 정민진입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당 노선을 둘러싼 내분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선거 패배는 물론이고 자멸할 수 있다고 태세 전환을 요구했는데 장동혁 대표 이번에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1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로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재선 의원 21명은 충격적이라며 당 노선 정리를 위한 끝장 토론을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4선 중진으로 전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현승 의원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마이웨이만 외치는 정당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중진 모임에서 나온 절인 요구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배 사죄해야 된다. 태세 전환에 대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붉은색 옷을 입고 이틀째 대구를 찾았습니다.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 보수 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려고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 중진 의원이 지난 총선 참패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백의종군을 요구한 데 대해 계엄을 비롯해 지금까지 보수가 망가질 때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차남 특혜 취업 의혹이 언론에 나온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소환한 건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곤 기자, 김 의원이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오전 9시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된 지 5달 만입니다. 혐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 오늘은 어떤 조사를 받은 거죠? 네, 경찰은 김 의원의 총 13가지 의혹 중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의혹과 숭실대 편입 의혹을 집중 조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어젠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아드님은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됐고 또 그리고 학교도 또 어떤 부정 입학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김 의원 전직 보좌 직원이 경찰에 제출한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등 다른 의혹도 많은 만큼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TV조선 이나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일주일간 진행한 9차 당대회를 끝내면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우리를 향해선 극언에 가까운 위협을 했습니다.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짚어볼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과 맞닿아 있는 남부국경을 빠른 기간 내 요새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2023년 들고 나왔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쐐기를 박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제외한 만큼 대응 기준도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이 가능해졌단 건데 한국의 완전 붕괴 등 극언에 가까운 위협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닫혀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을 향해선 대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다만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북 대화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북한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봉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넘어 우리를 적대시하는 통미정남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당대회가 끝나면서 열린 열병식에는 김정은의 딸 주애가 등장했고 이례적으로 신무기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완전히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을 비핵화를 통한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로 못 박으며 끼어들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병식에서도 북한의 대남 적개심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국경 넘어 가증스러운 형체를 단칼에 패버릴 열정의 의지 서리발치는 우족의 대오. 다만 ICBM 등 신형 전략 무기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파병부대와 김정은과 비슷한 가죽 재킷을 입은 김주애를 내세우면서 체제 지속성과 후계 구도를 부각했습니다. 4개월 전 열병식 때 이미 전략 무기를 공개한 만큼 비용 절감 목적과 함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강남의 한 수선업체가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유주가 낡은 제품을 수선해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상표권 침해라는 루이비통의 주장에 1~2심도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 작업실입니다. 자른 가죽에 연신 망치질을 하고 이어 붙입니다. 여기선 4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명품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가방을 뜯어내고 리폼해서 지갑이나 벨트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리폼 제품에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라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선업체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겼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는 바람에 굉장히 놀라고 기뻤죠. 옷 수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동차 튜닝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대법원은 업자가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시장에 유통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억대의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약 20m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하루 만에 퇴원했지만 차 안에서 다량의 프로포폴이 발견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날아들더니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치고 한 바퀴 돌아 다시 도로 밖으로 사라집니다. 도로 밑에선 불꽃이 보이고 굉음이 들립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SUV 차량은 다리 난간을 뚫고 그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친 뒤 20m 아래 한강 둔치에 떨어졌습니다. 다리 위에서 떨어진 차량이 들이박으면서 철제 가로등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SUV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졌고 승용차도 지붕이 부서졌지만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하루 만에 퇴원했지만 차 안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순환제, 항우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은 피부과 성형외과들을 홍보하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 팔로워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출처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집안에 명품과 현금 다발을 쌓아둔 고액 체납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렇게 압수한 명품 등을 보관해 왔는데 처음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체납자 가족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협조를 해주셔야죠. 아니 싫어요 못해요. 신랑이를 하다 갑자기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체납자의 딸. 잠깐만요. 조사관들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급기야 집어 던집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방 안엔 자그마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화장실 수납장에서 뜬금없이 김치통이 나옵니다. 목표 같은데 한참. 이 안에만 2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장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또 다른 체납자. 황당한 억지를 부리며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그거는 내 비상금입니다. 주세요.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결국 현금과 고가 시계, 54돈에 달하는 금 등 1억 원 상당을 압류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24명, 징수액만 81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압수 물품을 수장고에 보관해 왔는데 처음으로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는 고액 체납자가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온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등이 일반 전시를 거쳐 3월 11일 온라인 경매에 붙여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 집값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인데요.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해온 영향으로 풀인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부동산 공화국 회체를 언급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0세대에 달하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47억 5천만 원의 최고가를 썼던 데 비해 5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2~3% 정도 낮춰진 가격에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활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철옹성 같은 서울 강남 핵심지에서도 몸값을 10% 이상 낮춘 매물이 잇따르며 속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집값이 일제히 하락 반전했습니다. 강남 3구가 동시에 하락한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5월 9일 기점으로 어쨌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시 중단되기 때문에 3, 4월 초 정도까지는 현재의 가격 조정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온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전월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 봄 이사철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사가 늦어지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결국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부의 대출 규제와는 어긋나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부동산 공급 가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3년 내에 서울 용산구와 은평구 등 재개발, 재건축 대상 85개 지역에 주택 8만 5천 호를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걸림돌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주비 대출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조합장부터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면 전체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대출이 불가능하며 저희 같은 구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임시 거처 마련비 등의 이주비를 5월부터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500억 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호재지만 투기 과열을 우려해 대출을 규제한 정부 정책과 어긋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보탬을 준다는 것은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부추기는. 서울시는 올해 3만 가구 이상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가구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 4곳의 제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PD와 작가, 출연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김 위원장은 종편 특성에 맞는 제작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금타는 금요일 제작 현장을 찾았습니다. 방송 연습을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시간이 나네요. 제작진을 만난 김 위원장은 근무 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물었습니다. 시설이 좀 있어서 많은 방송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공용 부분이 있다면은 또 투자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정부하고 방송사업도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달라며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작진 외에도 가수 오유진, 정서주 씨 등 출연진을 만나 제작 환경 등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임원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TV조선을 포함해 JTBC와 채널A, MBN 등 4개 종합편성 채널 제작 현장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송 환경이 어려워진 그런 변화들에 맞게 규제를 좀 낡아진 부분들은 바꾸고. 그러면서 방송 보도 부분의 공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매티스 국방장관은 총 가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는 순식간입니다. 친구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그만입니다. We must not go to war. There must be war. God wills it. 십자군도 내부 분열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 세계 최강 당태종의 군대조차 물리친 고구려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좋아. 우리 식대로 하자. 영계섬은 정통 우계자는 나야!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안에서 무너지면 싸울 힘을 잃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벌어졌던 주한미군과 중국 간 전투기 대치가 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의하니까 주한미군 쪽에서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네 아니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밤중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낼 정도로 표면화했습니다. 양측 충돌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연합훈련을 둘러싼 온도차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입니다. We'll go on this March as a 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 미군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훈련과 정찰을 소홀히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좀 잘 해보자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열음이 대놓고 드러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호 믿음이 얼마나 깨졌으면 물밑 조율이 안 됐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미국은 세계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nd a worthy ally is one which will fight for its freedom. We found the Korean would do that. 한미 양국이 어떤 이념을 앞세우고 어떤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 하는지 쉽지 않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동맹은 조약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전략적 이견도 당연하지만 자유수호라는 큰 목표가 흔들린다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동맹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동맹입니다. 2월 26일 윤종호 앵커 칼럼, 최악은 적전 분열이었습니다. 봄 소식을 전하는 홍매화가 활짝 폈는데요. 내일도 4월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지만 수도권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5도, 대구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